조선과 방위산업 기대를 등에 업고 하나그룹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다른 자회사들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다시 숨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국내의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하나그룹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하나그룹주가 이제 동반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과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은데요. 주요 흐름 한번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 2024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와 방산주는 한 해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성장했기 때문이고 수주 기대감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업종이 주력으로 있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오늘 얘기 나눌 이제 주요 주제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이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30조가 넘어서 와 굉장히 많이 상승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다시 보니까 두 종목 합치면 50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정말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발사체도 해서 로켓 뭐 발사체 이런 것도 만드는데 뭐 그래서인지 주가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처럼 최근에 엄청난 뭐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실적을 안고 가고 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승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은 종목군들이 좀 더 크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지배구조 이슈도 작용하면서 이 회사에는 뭐 되는 기업은 잘 된다고 더 좋은 그런 호재들이 다각도로 좀 녹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하나그룹에 그런 종목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조선 방산 기대감 외에 또 다른 상승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나그룹의 성장세를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 한국화약에서 시작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김승현 회장이 쭉 사업 진행을 해오면서 계속 M&A를 통해서 성장해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서 삼성테크윈을 받아서 더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삼성종합화학이라든지 뭐 탈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성장시키면서 그래서 이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스토리 자체가 계속 M&A를 통해서 성장했는데 방산 쪽을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육해공이 다 있어요. 예.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모멘텀까지 끌어오면 우주항공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축으로 해서 육, 해, 공 모두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육군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포라고 해서 말 그대로 대포인데요. 스스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포를 우리가 자주포라고 하죠. 그래서 155mm 이 자주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탑급으로 성장하면서 수출 국가를 엄청나게 넓히고 있는데요. 이 방사는 국내 방사청을 통해서 국내 국군에게 납품할 때는 이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을 하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마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도 엄청나지만 마진율이 예전에 10%도 안 되던 작은 마진율에서 대폭 상승했다라는 게 결국 최근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오션을 샀습니다. 과거 네. 이름은 대우조선해양이었죠. 네. 이걸 이제 하나그룹에서 샀는데 그때 하나그룹이 돈이 없어서 과연 저 대우조선해양을 사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조의 돈을 모아서 어쨌든 힘겹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저도 좀 힘겹다라는 평가를 했었고 시장의 평가도 그러하였는데 2조 원 들여서 산 회사가 물론 그게 지분가치 뭐 100%는 아니었지만 지금 시총이 20조가 넘는 회사가 됐으니까 꽤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장사가 잘 된 M&A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돈이 없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적으로 사지 못하고 여러 회사가 나눠서 지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김동관 회장에게 이 분위기를 좀 몰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그 하나그룹의 전체적인 그룹 조직도를 보시면 나눠져 있던 이런 그림들이 적어도 방산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에는 김동관 부회장 밑으로 좀 모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는 가장 덜 움직이고 있는 금융그룹은 둘째인 김동원 사장에게 모이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한화 리조트나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셋째 쪽으로는 기존의 이 리조트 사업, 그다음에 뭐 이 내수 산업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다가 세미텍이라고 하는 과거 삼성 테크엔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기계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묶은 미래 산업을 또 하나 붙인 상황이어서, 이런 삼형제 간의 전반적인 어떤 그 분배 조절, 그룹의 장기적인 승계를 위한 그런 조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가 상승의 하나의 좀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전쟁을 끝내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방위비를 다 끌어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뭐 방위비 끌어올리겠다, 그 외 나머지 국가들도 무기를 더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모멘텀은 최근에 그 방산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컨퍼런스가 중동에서 열렸는데, 중동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삼남 사업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그룹주가 이제 급등하면서 하나 비전이나 하나 시스템, 하나 갤러리아, 하나 생명 등 다른 자회사들도 같이 좀 동방 상승했거든요. 이는 왜 그럴까요? 근데 일단 뭐 상승폭은 비교가 안 됩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앞단에 있는 두 종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일단 한화라고 하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도 같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뭐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업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김동관 부회장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금융사들은 주가 변동이 별로 없고, 하나 뭐 갤러리아나 이런 회사들까지 밀고 올라가는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한화 그룹을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돈이 모일 수밖에 없고, 이런 ETF의 구성이 패시브 개념이면 시총 올라간 만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만큼 기계적으로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와 관련돼서 수급이 모이고, 그 모인 수급이 다시 또 주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선순환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의 상승은 거기다가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거래가 집중되는 종목으로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들까지 작용하면서 펀더멘탈 플러스 수급 요인까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삼형제의 계열 분리가 혹시라도 좀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취재를 해보면 지금 그 김승현 회장의 연세가 그렇게 고령이시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워낙 그립을 쥐고 가려는 의지가 강해서 당장 뭔가 계열 분리를 해 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비상장 회사인 하나에너지, 하나이펙트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분 조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하나와 이런 회사를 합병을 해서 지금 하나라고 하는 지주사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밑에 삼형제가 낮거든요. 네. 뭐 4%,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상속세를 덜 내면서 뭔가 합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에너지와 하나를 합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단의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조금은 뭔가 서로 섞여 있었던 삼형제의 사업 분야를 확연하게 지금 선을 그어주고 있다. 그래서 둘째 금융사업 분야는 예전부터 확연하게 둘째 것 이렇게 됐지만, 첫째와 셋째의 어떤 사업 분야들이 조금 얽히고 뭐 지분 관계도 얽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주가 상승 과정에서 거의 뭐 해소된 것도 중요한 그런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 쪽,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신사업은 아직 뭐 검증은 더 필요하지만, 한미 반도체가 거의 독점 수준의 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하나 세미텍이 뭔가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최근에 주변 종목군들을 좀 상승시키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제 하나라는 그룹명이 거의 테마주였는데 잠깐 며칠 사이 다시 조금 조정되고 있는 또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아주 짧은 조정, 그 다음에는 더 큰 상승,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미인주라고 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시장에 거래가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종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오버밸류 되는 것이 자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테마주라면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같은 이런 업체들은 실제로 실적 성장을 담보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Q라고 하는 매출의 성장과 P라고 하는 이익의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속도가 빠른 게 문제지 구조적 성장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나그룹주 투자 관련 있어서 업계 전망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주의가 필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뒤늦게 따라오는 것이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향을 주가 상승을 설명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례적으로 너무 오른 주가에 대해서 뭐 매도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주의하자 뭐 그런 의견을 내는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가지고 뭔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경쟁적으로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상향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향된 목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이성적으로 차갑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종목군들이 주가가 급등하니까 목표가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그 목표가도 또 돌파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혹은 거의 근접하거나. 그러면 그랬을 때 다음 목표가가 또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뭔가 조금 우리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완해서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공매도의 가장 첫 번째 타겟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소위 밸류가 너무 높아진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뭐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바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의 속도가 못 쫓아온다든지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너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3월 말 부근의 즈음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대비도 서서히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금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소위 수주 기대감, 그다음에 방산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실적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여러 급등한 종목의 주가들은 실적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모멘텀이 소진됐을 때 여기서 모멘텀의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주를 기대했는데 수주가 안 나왔다든지 아니면 수주를 예를 들어서 100을 기대했는데 90 정도만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게 뉴스가 확정이 됐을 때는 이걸 우리가 모멘텀 소진, 이벤트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럴 때부터 주가의 탄력은 약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연중 내내 오르다가 조정받고 오르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너무 지금 불꽃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멘텀이 소진되거나 이벤트가 소멸됐을 때는 빠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위험성도 있어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뭐래도 중심 종목은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실적과 모멘텀을 안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